우크라이나에 인접한 폴란드와 발트 3국은 러시아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지상군 파병 가능성이 있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시작된 가운데 나토 일부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폴란드가 참전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심상치 않은 폴란드의 움직임이 주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 국방부가 긴급 도입한 한국산 무기와 더불어 7일 한국에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한국 무기 화력쇼를 본 사실이 집중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로 빠르게 무장하고 있는 폴란드가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전 참전까지 거론되는 것은 놀라운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를 주장한 라스무센 전 나토 사무총장은 다음 달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유럽과 미국을 순방하면서 독자 개입 분위기를 읽었다고 전했습니다. 라스무센 전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는 자국에 대한 더욱 확실한 안전보장 차원에서 집단 방위 체제를 운영하는 나토 안보동맹에 합류를 희망해왔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확실한 나토 가입을 절대적으로 원하는 동유럽 국가들이 있다며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나토의 동유럽 회원국들은 이런 구상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토 주축인 미국이 아직까지 확답을 하지 않고 있어 나토가 우크라이나가 갈 명확한 경로에 합의하지 못하면 일부 국가가 독자적으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며 폴란드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하는데 크게 관여하고 있다며 폴란드가 국가 차원에서 더 크게 관여하고 다른 발트 국가들이 이를 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아마 여기에는 지상군 파병 가능성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온 가운데 우크라이나 반격이 성공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7일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인 프리고진이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을 막기 위해 모스크바의 추가 병력 20만 명을 요청했다고 미국 뉴스위크가 보도했습니다. 프리고진은 자신의 SNS 영상에서 바그너 그룹만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군대라고 주장하며 이처럼 촉구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프리고진은 푸틴 대통령에게 신규 병력이 3개월간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총알바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지원 병력이 고갈된 상황에서 결국 러시아가 친러시아 국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폴란드와 발트 3국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명분이 생길 것이라고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시작되고 폴란드의 참전 가능성까지 나온 상황에서 폴란드 언론들은 한국에서 멋지게 완성된 K239 천무기사를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24는 폴란드 국방부가 예체 8×8 차체에 K239 다중 로켓 발사기를 단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이 사진은 FA-50 경전투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하러 온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국방장관의 방한기념 사진 갤러리에 전시되었다고 했습니다. 부하슈차크 장관은 멋지게 완성된 폴란드 육군용 천무 앞에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디펜스24는 지난 5월 중순 예체 차체 세대가 대한민국에게 인도되었고 한국에서 K239 천무 로켓 발사기와 통합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의 첫 번째 사격이 한국에서 수행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단계가 끝나면 발사대는 폴란드로 돌아가 WB그룹에서 제조한 토파즈 통합 사격 통제 시스템과 통합된다는 것입니다. 이 매체는 천무는 K236 구룡의 후속 제품으로 미국 M270 MLRS 발사기와 동등한 차체라고 하며 폴란드에 인도된 미국의 하이마스에 대한 더 무거운 대안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폴란드 네티즌들은 예체 차체에 멋지게 올라간 천무 로켓 발사기에 열광하며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구매한 모든 무기 중에 이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츠 그리고 우리 한국 친구들. 나는 사진에서 일부 사람들이 의심했던 한국의 안정화 시스템이 예츠가 통합될 수 있는지가 한국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5월 17일 차체 납품부터 6월 6일 통합 시스템 발표까지 14일이 지났습니다. 인상적입니다.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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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국내 네티즌들도 뭐야 왜 이렇게 잘생겨짐 역시 혼혈은 미인이라며 폴란드 차체에 올라간 천무의 자태에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다연장 로켓 K239 천무는 한국판 하이마스라고 불리는데 폴란드는 미국 하이마스를 구입하지 못하자 한국판 하이마스 천무 288문을 계약한 바 있습니다.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서 러시아에게 빼앗긴 공항이나 기지를 타격해 엄청난 역할을 해냈습니다. 하이마스 때문에 러시아군은 탄약고 등을 사거리 밖으로 후퇴시키고 병참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강력한 게임 체인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무는 하이마스보다 2배 화력을 지니고 있기에 중요한 고지를 점령한 러시아에게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지금 폴란드가 참전해 우크라이나를 돕는다면 K239 천무를 앞세워 주요 고지를 탈환하는데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폴란드는 한국산 차체르스는 크랩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바 있기에 폴란드 차체르스는 천무를 앞세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루시 부하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7일 K239 천무를 둘러보기 전 대대적인 한미연합 합동화력경면훈련을 직접 참관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달 말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된다고 했는데 지난달 25일 이후 세 번째 화력훈련이었습니다. 한국형 3척 체계와 한미의 적위협 공동대 홍보 동영상 상영에 이어 시작한 이날 훈련은 KF-16과 FA-50 전투기, K9 자주포, K2 전차, 230mm급 다연장 로켓 K239 천무, K21 보병 전투 차량,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등 우리군 무기 체계들이 대거 투입돼 압도적인 화력을 보여줬습니다. 부하슈차크 장관은 이날 화력 시범을 보며 브라보를 연발했고 연신 인상적이다 라는 표현과 함께 한국군 장병들을 향해 당신들이 최고다 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부하슈차크 부총리의 훈련 참관에 대해 폴란드 측이 다양한 실전적 훈련을 통해 검증된 우리 무기체계와 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함으로써 양국 간 국방 방산 협력을 더 다양한 영역에서 확대해 나갈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이정석 국방부 장관은 폴란드 부하슈차크 장관과 레드백 장갑차 앞으로 지나가는 사진이 찍혔는데 폴란드는 이미 장갑차 사업에서도 한국산 장갑차를 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궤도형 레드백 장갑차와 현대로템의 K808 차륜형 장갑차를 두고 고민 중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K808 100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올해 3분기에 수출을 위한 이행 계획을 체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K808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0km이며 펑크가 나도 시속 48km 이상으로 주행할 수 있는 전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하천을 건널 수 있는 수상 추진 장치도 달려 있습니다. K808은 K6 기관총이나 K4 고속 유탄 기관총 등 중화기를 주요 무장으로 사용하며 철갑탄, 대인 지뢰에 대한 방어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차륜형 장갑차는 기존 궤도형 장갑차에 비해 신속한 병력 수송과 험지 도포가 가능해 국지적 전투 빈도가 높은 현대전에 적합한 주요 무기체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K808 100호는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의 차륜형 장갑차 스트라이커, 독일 라인메탈의 박서 CRV 등과 비슷한 성능을 내면서도 가격은 절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슬로베니아는 독일 라인메탈사와 45대의 박서 장갑차를 구매하기로 계약했지만 슬로베니아 국방부가 일부 무장체계가 빠져있는데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반대해서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슬로베니아는 박스의 절반 가격인 K808 100호를 도입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나토에 역속한 2개 기계화 전투부대를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폴란드산 예체 트럭에 올라간 천무 소식을 폴란드와 서방의 매체뿐만 아니라 러시아 매체도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한국의 매체들과 똑같은 내용을 전달했지만 러시아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이는 듯 우려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이 강력한 무기를 한국이 폴란드에 만들어주는 것을 보고 한 러시아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양과 달리 중국은 한국의 통일을 결코 원치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통일 후 10년 후에는 대륙간 미사일, 원자무기 및 첨단 기술을 갖춘 괴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